기장 설정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투 섹션으로 해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먼저 구분 지을 거고요. 센터에서 4cm 위쪽에서 자 여기에서 그대로 골든백 미디움 포인트까지. 자, 이 밑에 머리를 이용해서 먼저 아웃라인을 먼저 만들 거예요. 센터를 나누고, 자, 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좌우 각도 20도, 20도, 30도, 그리고 사이드로 넘어오면서 45도, 60, 70도, 80도, 90도까지. 자, 이렇게 층을 낼 거예요. 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층을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내가 층을 좀 많이 내고 싶다고 해서 백에서부터 층을 많이 내버리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머리가 앞쪽으로 넘어왔을 때 기장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줘야만이 이 앞쪽에 사이드 쪽에 층이 나는 머리들이 더 이제 층이 많이 났구나 안 났구나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층을 많이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뒤에서부터 백에서부터 층을 많이 내면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앞쪽으로 넘어왔을 때 있는 머리가 이 백사이드 부분, 기 뒤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있죠. 이 부분에 있는 머리카락이 앞쪽으로 넘어오면서 기장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맨 뒤에 있는 여기 있는 머리. 자, 이 머리는 앞쪽으로 넘어와도 이 중간에서 끊겨버려요. 이 머리가 기장으로 보이진 않아요. 바로 여기 있는 머리. 이 머리가 앞쪽으로 넘어오면서 앞에서 봤을 때 기장이 된단 말이죠. 이게 기장이 되는데 이 머리를 뒤에서부터 층을 내면서 짧게 잘라버리게 되면 앞으로 넘어왔을 때 기장 자체가 짧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층이 난다고 해도 층이 많이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완만하게 오는 거예요. 완만하게 오다가 사이드로 넘어오면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앞머리 프론트까지 여기에서 층을 내가 원하는 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한 번 정도는 다 그런 어떤 실수를 해봤을 거예요. 층을 많이 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뒷머리에서 짧게 잘라 올라가다가 잘랐는데 앞으로 냈는데 갑자기 기장이 내가 원했던 길이부터 훨씬 짧아져 있는 어떤 미디움 정도 되어 있는 머리가 돼버렸어. 단발이 다 돼버렸어. 그래서 아마 등에서 땀이 막 질질질 나면서 막 이거 어떡하지? 그런 경험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자, 정루선 자 손가락 뒤집어서 자, 여기서 뒤집어서 컷하는 이유는 이 가위 선이 자연스럽게 커트되어 있는 이 커트 단면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포인트도 사용하지만 손가락도 뒤집어서 커트를 해줍니다. 뒤집는 만큼 약간의 층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요. 정중선 나누고 이때도 정중선 정확하게 나눠서 들어서 네이프까지 들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오른쪽부터 자 나 왼쪽부터 할게. 왼쪽부터 이게 습관이 왼쪽부터 되어 있으니까 자 각도 좌우 각도 20도 좌우 각도 20도 상하 각도가 아니고요 좌우 각도예요. 20도 판넬 각도 직각 끝선 센터에서 나눴던 끝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서부터 커트할 때는 들어서 커트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20도는 지금 내가 잘라야 될 부분은 딱 여기 센터에서부터 여기 3cm 정도 되어 있는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에 있는 머리카락을 내가 20도로 해서 자른 거예요. 옆에 있는 머리카락은 그냥 있으니까 끌려와서 잘린 거예요. 끌려왔기 때문에 더 길게 잘렸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잘릴 거기 때문에. 자, 3cm에서 20도 잘랐어요. 그러면 그 3cm를 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좌우 각도 20도 그대로 잘라주고 또 3cm 버립니다. 자, 백사이드 넘어왔어요. 자, 여기서는 좌우 각도 30도 자, 3cm 버리고 자, 이렇게 백사이드까지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머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20도, 30도 만에 자, 이어 포인트까지 넘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처럼 머리가 큰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네 개로까지 올 수가 있어요.
민수님도 4개입니다. 쌤 4개. 자, 이제 사이드에서 넘어왔어요. 이제 사이드에서부터 뭐가 되죠? 이제부터 층을 내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층을. 여기까지는 기장 설정을 만들어 준 거고,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때는 전체 다 잡고, 자, 45도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내가 층을 좀 더 과하게 내고 싶다, 좀 더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잡는 각도를 45도로 하지 말고 50도, 60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자, 45도. 자, 놓지 말고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여기서는 33cm씩 이렇게 버리고 왔잖아, 그죠? 근데 지금 사이드에서부터는 이제 버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45도 자르는 위치는 투상에서 여기다. 다음에 70도 자르는 거는 위치는 투상에서 여기다. 다음에 80도 잘라야 될 투상의 위치는 여기다. 다음 90도 잘라야 될 위치의 투상은 여기다. 이렇게 두상에서 내가 잘라가는 이 두상, 여기서 말하는 두상은 안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이 아웃라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이는 부분. 항상 각도를 얘기할 때는 겉면을 가지고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45도 잘라야 될 지점, 70도 잘라야 될 지점, 80도 잘라야 될 지점, 90도 잘라야 될 지점. 이렇게 구분 짓고 거기에 맞는 각도를 내가 빗질을 해주는 거예요. 45도 잘라야 될 지점 45도 거기에 맞춰서 커트를 하고, 자, 다음 70도 잘라야 될 지점, 자, 이 지점에 70도, 자, 그러면 그 지점에 있는 머리카락이 70도가 되게끔 각도를 틀어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좌우각도죠. 상하각이 아니고 좌우각이죠. 좌우각이라는 거는 두피에서부터 지금 머리가 봐봐요. 두피에서 머리가 안 떠져 이렇게. 두피에서 내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 이면이 붙어있죠. 0도로 이렇게. 이게 좌우각도인 거예요. 여기서 각도가 지금 70도로 된 거예요. 70도. 그 다음 80도. 자, 앞쪽으로 이렇게 프론트로 넘어왔어요. 프론트로 넘어오면서 이 각도가 좌우각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상하각으로 바뀌고 있어요. 앞쪽에 오면서부터 각도가 어떻게 되죠? 네, 여기서는 두피에 붙어서 0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피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80도. 마지막 90도인데 90도 잘라야 될 지점은 지금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80도로 끝냅니다. 자, 반대편. 자, 20도, 좌우각 20도. 자, 3cm 버리고 좌우각 한 번 더 20도. 자, 똑같이 20도 했지만 여기 앞전에 쓰는 20도보다는 이쪽으로 오면서 20도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쪽이 더 짧아져요. 왜냐면 먼저 잘랐던 그 20도에 자르는 그 짧아져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20도로 더 짧아졌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이쪽이 20도 하면은 또 길이가 또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20도를 각도를 계속 이어가더라도 계속 기장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3cm 버리고 여기서는 35도, 30도. 아까 우리 저쪽에 30도 했나? 나 그 저쪽에 30도였어, 35도였어? 30도. 30도? 30도. 니도 내 나이 대봐라.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백사이드까지 넘어오게 되면 이제 중요한 거 기장 설정. 내가 지금 양쪽의 길이를 정확히 잘라가고 있는지 확인. 보통 2번 정도 판넬을 자르고 나면요 기장 설정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나마 최소한 기장 차이가 많이 안 날 때, 한 번, 2번 정도 판넬 잘랐을 때는 기준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길이를 내가 맞지 않게 자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짧아지고 있다 또는 조금 길어지고 있다 했을 때 한 2개 판넬 정도 진행했을 때는 그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한 5mm 정도 미만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짧아지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
세 번째 판넬부터는 조금씩 길어지게 만들면 되겠죠. 아니면 좀 길어졌다 하더라도 크게 5mm는 단 차이가 크게 없으니까, 긴 머리에서는 차이가 크게 없으니까 내가 조금 더 짧게 잘라야지 라고 하면서 가다 보면 또 맞아지겠죠. 그래서 한 2개 정도 판넬을 자르고 나서 기장 체크를 해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맞게 가고 있어요. 35도 잘랐고, 자, 사이드로 넘어오면서 35도로 한다. 30도. 사이드로 넘어오면서, 자, 손님 졸지 마시고요. 자, 졸지 마시고. 사이드로 넘어오면서, 자, 45도. 네, 45도. 자, 여기서도 45도 잘랐던 지점, 자, 45도 여기에요. 다음에는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70도. 두상에서, 내가 커트를 하면서 두상에서 70도. 자, 70도 지점. 커트선 잘라주고. 자, 80도 여기죠. 80도. 80도. 90도는 없어요. 그냥 한번 당겨만 봅니다. 양쪽 밸런스 확인. 자, 완전히 짝짝이네요. 완전히. 어우씨, 오른쪽 완전히 짧은데 뭐야. 자, 이렇게 오른쪽이 지금 오른쪽이 거의 한 1.5cm에서 2cm 정도 더 길어요. 와, 이러나 조금이 없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길어질 경우에는, 자, 한 1cm에서 1.5cm 오른쪽이 길거든요. 그러면 뭘부터 해야 되지? 길어. 그러면 어디서부터 길어졌는지 찾아야 돼. 그대로 뒤쪽으로 오면서 당겨봅니다. 여기도 오른쪽이 더 길고, 좀 더 뒤로 와서 또 당겨봅니다. 자, 여기도 오른쪽이 조금 길고, 자, 다시.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기네요. 백사이드, 45도 시작하는 이 지점, 35도 끝나는 지점, 여기서부터 지금 오른쪽이 조금 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많이 듣지만 1.5cm가 더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사이드 여기서부터, 이어백에서부터, 자, 이어백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어백에서부터 조금씩 자르기 시작해서 이 끝나는 지점에 왔을 때는 1.5cm가 커트가 되면은 양쪽이 맞아지겠죠. 이거를 한 번에 내가 잘 잘라서 양쪽을 딱 밸런스를 맞추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맞추는 경우는 뭐 자꾸 익숙하게 하다 보면 똑같은 각도, 똑같은 방향 잡다 보면 딱딱 나오긴 해요. 경험이 많다 보면. 그거는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뭐 경험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라면 이 영상 볼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기장을 양쪽을 밸런스를 한 번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번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틀렸을 때 그걸 어떻게 한 번만에 맞추느냐. 틀렸을 때 2번, 3번 잘라서 맞추는 게 아니고, 틀렸을 때 한 번만에 맞추는 거. 그리고 일부러 커트할 때는 항상 첫 번째 잘랐던 듯, 뭔 소리고 이게. 커트할 때는 사실 원래는 한쪽 면을 자르고 반대편 자를 때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조금 길게 한번 커트한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잘라서 맞추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방법이에요. 처음 조금 잘라서, 자, 시작점. 그리고 끝나는 지점에는 1.5cm. 1.5cm가 잘려나가게끔 커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양쪽 다시 한 번 더 하기에, 자, 이렇게 두 번째 딱 잘랐을 때는 길에 딱 맞아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맞추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맞추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기장을 자르게 되면 네이프 코너하고, 자, 네이프 코너 요 지점, 그리고 구렛나루 요 지점, 요 지점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각이져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내가 상하각을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좌우각만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조금은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을
뒤집어서 커트를 하면서 조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밑에 아웃라인에서 약간의 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코너 지점은.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러 내가 처음에 잘랐던 그 각도 그대로 당겨서 튀어나온 부분 없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장 설정을 했으면 이제 층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버티컬로 해서 자, 두상각 90도로 해서 자르고 그대로 45도 떠들어서 밑에 무게감과 연결시키고, 이때 연결시킬 때 밑에 무게감, 두께감이죠. 밑에 무게감, 두께감 그 부분을 얼마만큼 남겨둘 건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처음 층을 낼 때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층 내는 이 지점, 여기서 내가 층을 과연 얼마만큼 줄 건지, 이만큼 자를 건지, 이만큼 자를 건지, 층을 얼마만큼 많이 줄 건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거를 결정할 때 기준이 뭐냐면, 이 지점과 그대로 쭉 이어서 갔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지점, 자, 이어 포인트에 있는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이 같은 선상에 있지만 서로 하는 역할은 다른 거예요. 얘는 층을 나타내는 지점, 층을 주는 거죠. 이 지점은 층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기는 기장을 나타내죠. 밑에 기장, 밑에 아웃라인을 만들고 있죠. 이 부분에 있는 머리카락은 같은 선상에 있지만, 그래서 이 머리를 어떤 길이를 얼마큼 잘라버리냐에 따라서 연결해 가다 보면은 얘가 잘릴 수도 있고 안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머리를 짧게 잘라버리게 되면 이 머리가 잘려버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사이드에 있는 이어포인트에 있는 머리를 백에 있는 머리와 비교를 해서 비슷한 길이에서 요 머리를 층을 주는 게 안전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층을 좀 더 많이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짧게 자르고 베이스를 뒤로 오버라이트 해서 여기를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길어지는 그런 전대각으로 커트를 해야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층을 많이 내고 싶다라고 하면 애초에 밑에 아웃라인을 잡을 때 많이 V자라든지 이렇게 층을 많이 내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머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층을 완만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U자라든지 둥글게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 머리가 사이드에 있는 이어 포인트에 있는 머리가 길어지겠죠. 이 머리가 길겠죠. 기니까 당연히 여기 머리도 길어지는 거고, 여기가 짧으면 여기도 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고, 짧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머리를 대충 서로 길이를 비슷한 길이로 가주는 게 제일 그냥 무난하게 연결되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 포인트와 백 부분의 중간에 서서 쓱 한번 당겨 봅니다. 자, 당겨 봤을 때 지금 3에서 4cm 정도 4cm 정도 잘라도 4cm 자르고 온베이스로 그대로 진행해 나가도 이어 포인트 부분의 밑에 아웃라인은 잘리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확인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손님들 앞에서 이거를 그대로 딱 해서 이렇게 쭉 당겨서 확인하는 게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손님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너무 이렇게 눈에 띄게 티나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쭉 당겨서 봅니다. 자, 3cm 컷하고 그대로 45도 떠들어서 밑에 두께가, 자,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네이프 쪽에 머리카락이 다 지금 탈색모라서 다 부스러지고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잘라버리게 되면 두께감이 너무 없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남겼어요, 두께감을. 자, 호님 주무시지 말고요. 정신 챙기세요. 네. 모델 해주면서 자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자, 그대로 온베이스. (45도) 코너 연결. 오, 여기는 사막이 있네. 네. 홈베이스 코너 연결. 홈베이스. 자, 이 백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45도는 하지 않습니다. 홈베이스. 자, 사이드로 넘어왔어요. 자, 사이드 넘어와서, 자, 여기서 그대로 계속 버티컬로 진행하셔도 돼요. 그대로 홈베이스로 버티컬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그대로 진행할게요. 홈베이스. 자를 게 없어요. 자, 사이드로 오면은 아까 밑에 아웃라인을 자르면서 각도를 앞쪽으로 해서, 자, 후대각으로 커트를 45도, 60도, 70도까지 우리가 커트를 진행했어요.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아래 층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사이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층을 내일 커트할 게 점점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는 커트할 게 많지만 점점 진행해 오다 보면은 사이드에는 밑에 아웃라인을 자르면서 각도를 45도, 60도, 70도, 80도, 90도 주면서 위아래 층도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점점 층을 낼게 잘라야 될 머리가 점점점 없어진다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미리 생각을 못하고 있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쯤 오면은 자를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는 항상 뒤쪽에 있는 걸 가이드고 왼쪽에 있는 거는 잘라야 될 머리예요. 근데 이쪽에 왔을 때 잘라야 될 머리가 없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이드를 오른쪽에서 찾지 않고 왼쪽에 짧아져 있는 머리, 왼쪽에 짧아져 있는 머리를 가이드로 생각을 하고 이쪽을 보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으로 사이드 넘어오면은 아웃라인을 자르면서 층이 이미 나버렸다라는 걸 항상 미리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동일하게 아리나 다 잘랐어? 왜 클리프 소리가 안 나? 몇 분 만에 잘랐는데? 어? 시간 넘었다고? 몇 분 걸렸는데? 40분? 지금 양쪽이 지금 각도가 안 맞잖아. 어? 이쪽은 지금 거의 지각하고 90도 올라갔는데 여기는 지금 80도 정도 올라가 있잖아. 정중선에 세로 판넬 한 개 잡고, 자, 밑에 머리 가이드 아웃사이드 부분에 잘렸던 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온베이스 확인하고, 자, 이때는 베이스를 확인해. 위에서 보기 어렵죠? 어디서 본다? 자, 밑에서 봅니다. 온베이스 확인. 밑에 잘려졌던 머리를 그대로 가이드로 해서, 자, 위로 올라가는데, 이때 위로 올라갈 때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머리와 탑 부분에 있는 머리까지 길이가 똑같거나 아니면 탑 부분 올라갈수록 1cm나 1.5cm 정도 길어질 수 있게끔, 아주 조금씩 위가 길어질 수 있게끔 커트를 해주는 거예요. 똑같거나 길어지는 건 괜찮은데 길어지도 많이 길어지면 안 돼요. 한 1cm 정도 길어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위에가 짧아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밑에 머리보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짧아지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왜요? 그냥 머리가 안 예쁘지.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안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커트를 하면서 내가 그대로 이렇게 각도를, 손가락 각도를, 판넬 각도를 그대로 90도에서 올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르다 보면은 위쪽이 짧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커트를 할 때 손가락 각도를 한 5도 정도 위쪽을 길어지게끔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혹시나 위에가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좀 빼줍니다. 자, 우리가 좌우 각도 밑에 우리가 밑에 아웃라인, 밑에 아웃사이드 부분 자를 때 3cm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커트를 했어요.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쪽으로 올라갈 때도 두피에서 3cm씩 3cm씩 이동하면서 내가 그 위치에 있는 두상에 있는 머리카락을 자른다라고 생각하고 그 위치를 보면서 두상각 90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첫 번째 단 잘랐어요. 커트를 했어요. 어디에 있는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머리를 자른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머리카락이 지금 두상각 90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번 잘라야 될 머리 어디죠?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 위에겠죠. 아까는 여기였고 어디 손 이렇게 할까? 이렇게 어디? 제가 오른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아까는 여기였어요. 이번에는 어디죠? 여기죠. 자, 여기에 머리카락이 90도가 되게끔 빗질 해주는 거예요. 90도.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밑에 잘랐던 머리와 연결해서 잘라주고. 자, 여기 잘랐어요. 다음 번 어디죠? 자, 여기가 되겠죠. 이 지점에 있는 두상에 90도 되게끔 빗질해주고 잘라주고, 다음번에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머리카락이 두상에 90도 되게끔. 조금만 더 짧아서 못 잘랐다. 이제부터는 이 판넬을 보고 가이드로 해서 쭉 잘라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각도를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그 잘라줬던 각도를 이용해서, 가이드를 이용해서 그대로 베이스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베이스만, 온 베이스를 잘 확인하면서 그대로. 물이 엄청 많이 상했네. 머리가 층을 낸 게 아니고 탈색을 워낙에 많이 하니까 다 뜯겨가지고 머리가 층 난 것처럼 보이네. 여기는 다 탔어. 그대로 온 베이스로 마지막에 구레나루 사이드 부분 잡을 때 한 번에 다 잡고,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리가 이렇게 층이 이렇게 나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점점 층이 나면서, 왜? 좌우각을 위아래로 들지 않고 좌우각으로 해서 앞쪽을 당겨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층이 이렇게 나겠죠. 그대로 왔어요. 근데 앞쪽으로, 프론트 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자, 그대로 두상각 그대로 들려버린 거죠. 90도로. 이게 그대로 들어버리게 되면 이 이마의 헤어라인, 이 헤어라인이 밑에 아웃라인에 그대로 표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일자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층이 쭉 나오다가 앞쪽에서는 일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드에서 이렇게 층이 쭉 올라가는 것들이 그대로 위에까지, 끝까지 연결이 돼줘야 되는데 여기서 끊겼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이 지점에 있는 프론트에 있는 머리카락을 다시 한 번 더
요 머리만 상하각이 아니고 좌우각으로 반대편 대각선으로 돌려서 그대로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왼쪽 머리를 자를 때는 내 몸이 반대편에 가서, 자, 내 몸이 반대편으로 가서 그대로 잡고, 각도 들면 안 되겠죠? 들면 안 돼요. 상하각은 들지 않고 그대로 좌우각만 당겨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해줍니다. 그러면 밑에 머리와 그대로 이어서 연결이 되는 거죠. 반대편도 반대편에 서서 반대편 잘려있는 머리를 살짝만 가져와서 그대로 들지 않고, 자, 이렇게 밑에 아웃라인과 그대로 프론트에 있는 머리까지 층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줬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커트를 해놓고 나면은 항상 여기에 있는 머리카락, 이 지점에 있는 머리카락이 여기에서 머리가 뭉쳐지는 느낌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이유는 층에서 떨어지는 웨이트 라인, 그리고 밑에 아웃라인이 만들어지면서 떨어지는 후대각 라인, 그 지점에서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뭔가 무게감 때문에 어색한 무게감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게 이제 마지막 각도를 들어서,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아마 그렇게 일은 하고 있어요. 컷할 때.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거기를 내가 왜 잘라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대로 들어서, 자, 삼각형이 나와요. 자, 이 삼각형을 블런트로 자르지 말고, 자,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뭉치는 느낌만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선의 연결이 아니라 느낌을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블런트로 하지 말고 포인트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반대편도, 자, 손이 크신 분들은 한 번에 다 잡아서 앞쪽으로 살짝 앞쪽으로 당겨서 코너를 없애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커트는 이제 다 끝났어요. 가볍게 드라이는 웨이브 넣지 않고 요 머리 요 느낌 그대로 살려서 그냥 가볍게 시컬 드라이만 살짝 해볼게요.